국물이 좀 우러난 것 같습니다. 좀 아까보다는. 도다리 살이 참 맛있습니다. 왜 생선을 고기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육수네.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그러니까요. 선배님 국 좋아하세요? 우리는 사실 찌개가 있어도 국을 떠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숟가락 문화가 되게 재밌어요. 일본이나 동남아 혹은 중국은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밥과 국은 무조건 숟가락으로 먹더라. 그게 근사하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수저라고 하잖아요. 먼저 붙어요. 이 술이 한 숟갈씩 음미하면서 전 되게 근사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지만. 밥상에 국물이 없으면 맞아요. 벌써 목이 메요. 저도 아직 안 넘어갈 것 아직 같아요. 네.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데. 우리 뜨거운 물에 담가도 시원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미운 놈 넘어져도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네. 아, 속이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 네, 속이 시원하다. 국물을 떠먹으면 속이 시원하다. 통영 가서 느낀 거는 음식은 재료가 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료만 좋으면 조금 거칠어도 진심이 전해지거든요. 통영은 그런 진심이 살아있는 요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기술 없이 좋은 재료, 그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요리들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해변에 있는 도시마다 네. 이 뚝배기 요리가 지금 유행 중에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오, 냄새 좋다. 오유 저거 봐. 와, 저거예요? 대박! 이렇게 산처럼 쌓아주네요? 이따 이 해체 작업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본 메뉴가 해물 뚝배기인데 그날 다른데 보통 한 8가지가 이상 들어갑니다. 가리비, 대합이라든지 바지락, 홍합, 꿀소라. 좀 아무래도 저렴하게 사니까 좀 많이 내주는 편이죠, 양이. 뭐 아무리 해감을 시켜도 모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다듬어갖고 조개도 하나하나 손질로 다 해갖고 이렇게 씻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이 담아서 손님이 오시면 그대로 앉아 끓이 나갑니다. 뭐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네. 이거 오늘 집에 가긴 틀렸네. 오늘 중으로. 봤을 때 느낀 건 먹고 한번 죽어봐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리비를 벽을 쌓아서 막 또 쌓고. 잘못 빼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아이야. 소라가 있네요. 봤어요. 소라. 저는 어딨지? 요즘 그 내장을 다 잘라내고 먹더라고. 요즘에 내장, 요거 개호 같은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땐 다 먹었거든. 고소해요. 내장. 네, 고소해요. 개호 같아요. 이 집은 이 음식 먹는 재미도 있네. 네. 가리비살도 이렇게 쫙 붙어 있고. 아, 이거 다 먹으면 몸보신이네요. 저 지금 밑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국물이 보여요, 이제. 근데 약간 된장 맛이 나는데요? 사장님, 이 국물은 어떻게 내신 거예요? 국물은 저희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냥 뭔지만, 뭐 베이스가 뭔지. 이 육수는 꽃게라든지 새우 이런 걸 한 우러낸 국물에 원래 해물에 우러나는 물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 좋다. 야, 속 되게 시원하다. 되게 매력 있어요. 완전 해장국. 난 앞으로 통영에 대한 첫인상이 이 국물로 시작해갖고 이 조개탑의 국물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해물탕인데 이렇게 국물로 요리를 푼 건 역시 우리가 국의 민족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국이나 이렇게 탕반 그릇에 풀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리집. 외국 같으면 그냥 쪄서 나올 거. 나오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국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국물을 사랑하는 만큼 국물의 역사가 깊은데 5,000년 역사 속의 국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의 국물의 모습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너무 그림 같아요. 여기 안에 너무 예쁘다. 이 두 분이서 마당에서 저희 너무 이러고 있는 게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들어오는데 시간을 정말 200년을 거슬러 왔어요. 잠깐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효종갱이라는 국을 끓이고 있어요. 조종갱?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술을 먹고 나면 술국, 해장국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끓여가지고 60리를 걸어서 요거를 배달해서 해장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끓이고 있어요. 아니 10km를 거의 12km를 걸어서 60리. 24kg. 예. 그동안 다 식겠네. 근데 안 식게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솜잎으로 싸서 지게에다 치고 새벽에 배달을 했대요. 아침에 도착할 수 있게. 네, 그럼 항아리가 두꺼우니까 안 식고 그때까지 뜨거웠대요. 네. 대단.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라고 그러니까요. 해요. 예. 네, 한번 보시겠어요? 우거지 해장국 같아. 너무 멋있다. 야, 냄새가 되게 맛있는 해장국. 네. 단순한 해장국이라기보다는 보양 해장국인 것 같아요. 네. 술독을 잘 풀어주게끔. 다음에 또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보양을 해서. 해장국의 원조네요. 맞아요. 네. 효종갱은 이름이 그 효자가 새벽 효자에다가 쇠복 종자에다가 갱은 국갱자인데요. 해장국이니까 모든 맛이 잘 어우러지고 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데쳐가지고 맛을 좀 순화시키는 거죠. 독한 건 맛을 빼고. 저희가 이제 원한 맛이 좀 시원하고 이게 토장국이긴 하지만 된장의 맛이 진하면 이 산의 진미 맛이 다 감춰지잖아요. 갈비를 이제 이렇게 우려가지고 하고 전복도 들어가고 해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단순한 해장국이라기보다는 보양 해장국인 것 같아요. 탕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환영 음식으로 저희가 차나 뭐 다과를 대접하는데 이게 나단 탕병이라고 해서 디저트와 같은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단탕변. 나단은 새알찜이고요. 그 새알을 드셔보시면 속에 고기로 소가 들어가 있어요. 아유, 세상에. 왜 없어진 거죠, 이거? 너무 귀해서 못 먹겠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아유, 간이 꽉 찼어요. 이거 육수가 근데 전 고기 국물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정조지 속에는 소고기 국물만 돼 있어요. 근데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주기 위해서 멸치 육수를 좀 첨가하였습니다. 떡이 짠득짠득한데 안에 고기 갈린 게 같이 이렇게 씹히니까 되게 귀하고 아름다운 음식인 것 같아요. 다시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또 귀한 음식을 먹으니까 자동적으로 약간 양반 행색을 하게 됩니다. 음식은 역시 허대감내가 최고예요. 고맙소이다. 앞으로도 종종 초대해 주십시오. 저건 뭐예요? 뭐 그릇이 저렇게 많아요? 저희가 정조지 속의 열구자탕을 재현을 해봤어요. 그 열구자탕은 우리가 신설로라고 흔히들 그렇게 하죠. 신설로는 음식의 이름이자 음식 도구의 이름이기도 하죠.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소고기거든요. 이거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거를 다시 우리나라 한식에서는 이거 한 다음에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써요. 서양의 이제 스톡하고 다르게. 그리고 이게 또 소에서 나온 양이거든요. 천엽이라고 그래서 소의 이제 세 번째 위인데
하얗게 국물이 잘 나오면서 아주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게 누른장이라는 거를 이게 계란 흰자에다 붙인 건데요. 유일하게 서유구 선생님의 이 정조지의 열구자탕에만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어란일까 막 궁금했는데 게알이 너무 맛있겠다. 게알? 네, 게알, 게 누른장. 아주 귀한 거죠, 이게. 빛깔도 예쁘고요. 숭어. 네. 숭어. 네, 네. 양반들이 꼭 제사상에 올린 이유가 이 비늘이 두껍고 가지런하게 나서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외모가 좋더라. 네, 맞아요. 사별이 심했죠. 딴딴딴딴딴 숭어가 안 잡혀. 그거는 송어고 아, 송어인가요? 이거는 숭어예요. 예, 송어네요. 그 슈베르트 노래를 아, 그건 슈베르트 송어였군요. 잘못 그걸 번역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송어하고 숭어하고 43년 만에 깨달았어요. 네네 송어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건 숭어인데 많이 창피하지만 하나 배워서 기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경종 배추라고 조선 배추예요. 그래서 대가 길고 예, 키가 크고 굉장히 달고 예, 고소한 맛이 있죠. 그 알배추는 중국에서 네 맞아요. 왔어요. 이것도 이제 무인데요. 순무예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그냥 우리 무보다도 순무를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보통 신선로를 담아진 사진은 많이 봤는데 이 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기가 좀 어렵죠? 뭔가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 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진짜 멋있다. 그냥 이 자체가 되게 화보예요. 따르시는 모습 자체가. 수화기제라고 그래서 물기운하고 불기운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잔치상에 많이 올랐는데 다른 음식은 전부 다 식어가지고 기름이 둥둥 떠 있고 열구자탕만 신설로만이 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떻게 이 먹는 순서를 네, 저희 예전에 어른들 보시면 꼭 식사에 앉으시면 국물 먼저 한번 탁 드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저를 다른 반찬이나 밥을 잡수신 것 같아요. 이런 맛이구나. 송이 맛이 짙으네. 여기 4대 진미가 다 들어가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네.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요? 아, 정말 아니에요. 진짜요? 네. 요걸 먹고 속 다 풀고 그날 저녁에 또 마실 것 같아. 옛날 사람들 멋지게 살았네. 정말. 아, 신선로. 신선로. 인생 첫 신선로예요. 약간 약식은 먹어봤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건 처음 먹어봤어요. 게알 왔어. 게알 오셨어요? 게알, 왔어요. 게알, 제일 궁금했던 게알. 이제 자극적인 맛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담백하고 시원하고 그러면서 깊은 맛. 진짜 폼이 있어요, 맛이 다. 요건 하나하나마다 맛이 뚜렷해갖고 이렇게 골라서 씹어 먹는 맛이 있어. 거대감님, 한 잔에 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한 잔 하시죠. 정말 술안주 맞네요. 질리지 않고 한 바퀴 네, 돌면은 네. 한 두어 병이 그냥 돌아가겠는데. 네. 열구자탕의 의미가 입을 기쁘게 만족시켜주는 그런 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뭐든지 여기다 놓고 끓여 먹어 버릇 했잖아요. 고기도 하다못해 상에서 구워 먹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저 친구가 아니었나. 조선 브루스타 신설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 와, 밤 되니까 또 서늘해지네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색깔이 멋져. 조기가 색동옷을 입었네요.
조치는 찌개의 궁중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는 조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해서 격을 갖춘 밥상에는 꼭 조치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종의 반찬 개념의 고급 찌개라고 볼 수 있죠. 내장을 배를 가르지 않고 입으로 아가미를 통해서 내장을 빼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붙어 있어요. 배를 가르면 모양이 안 이쁘니 아가미 속으로 세당하세요. 와. 아, 국물이 좋다. 아까까지는 이제 부드럽고 그런 시원한 맛을 드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좀 짭조름한, 네. 아유, 이거 밥 비벼야 되네. 정말 정말. 저는 조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거의 크리미한 정도로 이렇게 풍부한 맛을 내는 생선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이라기보단 찌개. 네, 조기찌개. 좋지. 네. 네. 그러니까 지짐, 찌개, 조치 다 그게 어원이 같은 말들이라서 그 말 속에 한식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말들이죠. 그 말들이. 야, 누룽지 숟가락은 또 다르네. 맞아요. 우리 양식 먹을 땐 당연히 디저트 숟가락 나오는데 한식에서 나오니까 또 낯서네요. 한국 사람들이 국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식사 중에도 국으로 먹고 또 찌개도 국이 있는데 또 올라가고 네, 이런 조림 형태의 조치도 올라가고 하고 결국 또 다 식사를 먹고 나면 숭늉 누룽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 누룽지도 결국은 우리의 그 탕 문화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 솥에서 이 그릇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음식이 나와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저의 뿌리, 저의 선조들이 정말 즐겼던 풍류의 끝판왕을 오늘 정말 다 체험해 본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의 이 경험을 평생토록 기억할 것 같아요. 국에 대한 분류가 상당했죠. 국을 분류하는 게 뭐. 국! 갱! 채소를 끓이면 국물이 조금 적고요. 학은 고기를 끓인 거. 조치도 사실 국물 요리고요. 찌개도 국물 요리고요. 뭐 숙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삶은 백숙, 포, 두부가 들어가면은 연포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뭐가 들어가냐, 국물이 얼마큼 바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국물의 분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보면은 우리의 국물 사랑을 알 수 있죠. 국물 없으면 밥이 목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이것은 뼈 속까지 절절히 녹아있는 우리 한민족의 국물 문화. 우리 민족의 국물과의 관계는 거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t's make this love last till Valentine's. Let's spend this night together. Let this fire burn inside our hearts. Let us soak in all the pleasure. Now that the rain is slowly